마블 유니버스에는 멀티버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는 세계와 같은 선상에 존재하는 또 다른 평행 세계를 뜻하는 말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마블 영화는 챙겨보지 못했지만 아이언맨부터 어벤져스 시리즈 정도까지는 꼬박꼬박 챙겨봤던 마블 시리즈의 팬이었는데요. 이 멀티버스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면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MCU 캐릭터들이 호그와트 기숙사를 배정받는다면... 제가 분류모자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분류모자의 모서리에 낀 보풀 정도 수준으로는 호그와트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MCU 캐릭터들이 호그와트에서 기숙사를 배정받는다면 어떤 기숙사로 가게 되었을지 떠들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캡틴 아메리카 스티브 로저스는 어떤 기숙사에 배정을 받을까요? 스티브는 끈기나 노력이라는 단어와 잘 어울리는 인물입니다. 왜소하고 약골이었던 신체적 한계를 군사 실험을 통해 극복하고 미국을 수호하는 캡틴 아메리카가 될 수 있었죠. 스티브가 받은 슈퍼 솔저 실험은 선한 자를 더욱 선하게 그리고 악한 자를 더욱 악하게 만든다는 내면의 심성을 증폭시키는 실험이었습니다. 따라서 캡틴 아메리카라는 실험의 결과를 보았을 때 실험 대상이었던 스티브 로저스는 누구보다 정의롭고 누구보다 선한 사람이었다는 증명이 된 셈이죠. 시리즈를 통해 보여준 스티브의 성향은 기본적으로 후플푸프가 추구하는 인내와 친절 그리고 헌신을 드러내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히어로들에 비해 장점이 잘 드러나지 않고 평범하게 느껴지는 것도 후플푸프와 비슷한 점이죠. 반면 그리핀도르의 성향인 용기나 대담성, 결단력을 보여주는 부분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틀렸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라면 절대 의견을 굽히지 않는 고집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가장 선두에서 불의에 맞서는 캡틴 아메리카의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그리핀도르에서 말하는 영웅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캡틴 아메리카에게 어울리는 기숙사가 후플푸프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과연 캡틴이 어느 기숙사를 선호할지 생각해 본다면 분류모자가 후플푸프를 외치기 직전에 그리핀도르로 가고 싶다고 먼저 말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캡틴 아메리카의 조력자들 역시 대부분 그리핀도르의 성향을 보입니다. 바로 윈터솔저와 팔콘인데요. 윈터솔저인 버키 반즈는 스티브 로저스와 생사를 함께했던 전우였고 스티브와 마찬가지로 군인 정신으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료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용기도 갖춘 사람이죠. 윈터솔저가 되어 세뇌를 당한 상태에서는 악행을 많이 저지르기도 했지만 이런 부분을 반성하고 다시 어벤져스와 함께한 윈터솔저는 그리핀도르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팔콘 역시 퇴역 군인 출신입니다. 캡틴을 돕는 것에 무척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묵묵히 캡틴 아메리카를 도와줬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캡틴과는 군인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랬던 것인지 서로를 정신적으로 잘 이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외계 생물이나 초능력자들 간의 싸움에 용감하게 뛰어들기도 했었죠. 스티브 로저스가 은퇴를 하면서 팔콘을 캡틴 아메리카의 계승자로 점찍은 것은 팔콘이 자신과 같은 영웅의 자질을 충분히 가졌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은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입니다. 토니는 일명 금수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천재 발명가이자 아버지인 하워드 스타크가 설립한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CEO이기 때문이죠. 마법사로 치자면 순수 혈통 출신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토니 본인의 능력 또한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아버지를 뛰어넘는 수준이었죠. 토니의 성향은 상당히 외향적이지만 그저 현실만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토니가 가진 가장 큰 목표는 아버지가 기틀을 닦아놓은 기업을 자신의 천재성을 가미해서 더욱 키우고 역사의 스타크라는 이름을 남기는 것이었죠. 하지만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고 스스로 이 사람들을 지키기로 결심하면서 아이언맨이 탄생합니다. 토니가 야망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토니는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고 속임수를 쓰기도 하며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반칙 같은 방법을 좋아하기도 하죠. 그리고 토니가 가진 판단 능력과 방대한 지식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특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단순히 토니의 지식 수준이나 탐구 능력을 본다면 레번클로에 어울릴 것 같기도 하지만 토니의 내면에 있는 기질이나 성향을 따져봤을 때는 슬리데린에 훨씬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니가 보여주는 아이언맨이라는 히어로는 슬리데린 출신이 히어로가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러고 보니 그리핀도르의 성향을 가진 캡틴 아메리카와 슬리데린인 아이언맨이 대립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이언맨의 주변 인물들은 비교적 다양한 성향을 보여줍니다. 우선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 조력자인 워머신부터 보겠습니다. 워머신은 미 공군 장교인 제임스 로드가 토니 스타크가 제작한 수트를 착용하게 되면서 탄생한 히어로입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모든 사건 사고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은 전형적인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때문에 그리핀도르에서 추구하는 기사도 정신을 상징하는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 토니의 연인인 페퍼포츠는 전형적인 레번클로의 성향을 보여줍니다.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토니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것은 물론 언제나 차분하고 현명하게 상황을 이끌어 나가죠. 물론 토니가 존경을 표할 만큼 페퍼포츠는 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지적 능력은 말할 것도 없죠. 저는 페퍼포츠의 모습에서 언뜻 헤르미온느가 보이기도 했는데요. 헤르미온느가 그리핀도르였긴 하지만 만약 헤르미온느가 레번클로를 졸업했다면 페퍼포츠 같은 모습으로 성장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어벤져스의 결속에 큰 영향을 줬던 필 콜슨 요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콜슨 요원은 쉴드의 요원 중 한 명인데요. 개성이 뛰어난 여러 명의 영웅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로키에 의해 치타우리 종족이 뉴욕시를 침공했을 때 자신의 죽음으로써라도 영웅들이 뭉쳤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기며 숭고한 희생정신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이러한 점에서 콜슨 요원이 보여준 헌신의 자세는 후플푸프에서 추구하는 성실이나 진실함을 가장 잘 나타내는 캐릭터라고도 생각됩니다. 다음은 천둥의 신 토르입니다. 토르는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신이기도 한데요. 오딘과 프리가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멸리르라는 망치를 휘두르고 다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토르는 다혈질인 성격의 전형적인 그리핀도르의 성향을 보여줍니다. 아스가르드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토르를 이끌 수 있었지만 전쟁 영웅이었던 자신의 아버지 오딘을 따라잡겠다는 야망과 힘에 대한 집착은 그를 오만하게끔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토르는 신의 힘을 잃고 인간계로 추방당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모든 힘과 권력을 잃고 난 뒤에서야 토르는 정신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멸리르의 진정한 주인과 아스가르드를 이끌어갈 영웅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토르의 이러한 성장 스토리를 봤을 때 토르가 휘두르는 무기가 멸리르가 아니라 고드릭 그리핀도르의 검이었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토르는 그리핀도르에 정말 잘 어울리는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토르의 동생인 로키는 전형적인 슬리데린의 성향을 보입니다. 물론 장난의 신이라는 이름과 이기적이고 질투의 화신처럼 묘사되는 부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호시탐탐 아스가르드의 왕이 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외계의 세력과 결탁해서 뉴욕시를 침공하기도 했었죠. 게다가 로키의 시그니처 컬러가 초록색이기까지 하니 완벽하네요. 오딘의 경우 그리핀도르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오딘의 뒤로 알버스 덤블도어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의 오딘은 전쟁을 통해 세상을 평정하던 야망가였다면 토르를 포함한 후세의 영웅들이 등장한 시점에서는 다른 이들로 하여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예언자나 조력자 느낌이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오딘의 아내인 프리가의 경우 헬가 후플푸프가 떠오를 정도로 인자하고 온화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다소 심심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호전적인 성격이었던 오딘이 평화 노선을 선택하게 만들고 토르와 로키를 아우르는 자애로운 어머니상을 그리는 캐릭터라는 점을 봤을 때 프리가만큼 후플푸프를 잘 나타내주는 캐릭터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스가르드의 숨은 장인 헤임달 역시 후플푸프의 성향을 잘 드러냅니다. 헤임달은 위그드라실에 있는 9세계를 모두 감시하고 이곳을 이동하는 통로인
비프로스트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올바름과 충성심 그리고 성실함 등 모든 후플푸프적 요소를 대입해봤을 때 해임다르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단 한 가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알아볼 영웅은 헐크 브루스 배너 박사입니다. 배너 박사는 토니 스타크와 더불어 어벤져스의 제일 가는 브레인인데요. 어벤져스와 관련된 대부분의 장비 연구 개발에 참여했고 본인 스스로도 박사학위를 가진 지식인이기도 하죠. 때문에 저는 배너 박사가 레번클로에 어울릴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가 분노를 일으켰을 때 헐크로 변한다는 점이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헐크로 변한 후에 배너 박사는 거의 제2의 인격이 생겨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헐크로 변한 배너 박사는 레번클로보다는 그리핀도르에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비록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기는 하지만 헐크의 성향은 전사나 대담함에 근접한 것 같거든요. 아마 리무스 루핀과 배너 박사가 마주쳤다면 공감대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헐크를 그리핀도르에 배정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슬리데린을 혼쭐 내는데 특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블랙 위도우는 초인적인 힘을 가진 영웅은 아니지만 스파이라는 특성을 살려 정보전이나 1대1 전투에서 두각을 드러냅니다. 어벤져스 멤버들이 하나같이 개성이 뚜렷하지만 그 중에서도 똑부러지는 매력을 보여주는 영웅이죠. 스파이라는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 교활하거나 비겁해 보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블랙 위도우가 보여주는 창의적인 전투 방식과 유연한 대처 능력은 슬리데린보다는 레번클로에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호크아이인데요. 호크아이 역시 블랙 위도우처럼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궁수를 포함한 신체적인 능력은 정상적인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것 같긴 합니다. 호크아이의 성격에서는 차분하게 다른 사람들을 아우르는 성숙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가 진행되면서 가족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는 아버지의 모습도 엿볼 수 있었죠. 호크아이에게 야망이나 비겁함 그리고 오만함 같은 부분은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호크아이에게는 후플푸프 기숙사가 어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입니다. 피터는 평범한 공학도였지만 유전자 실험을 하던 거미에 물리면서 초능력을 얻게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동네 자경단처럼 활동을 이어가다가 토니 스타크에 의해 발탁된 영웅이죠. 피터의 성격은 통통 튀고 자신만의 세계 속에 사는 괴짜스러운 면모도 보입니다. 아이언맨의 광적인 팬이기도 하죠. 비교적 다른 영웅들에 비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다소 미성숙해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세상을 지키려는 마음가짐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보면서 느낀 피터는 기본적으로 갖춘 소양은 레번클로에 가깝지만 영웅으로서 활동하는 동안에는 점차 그리핀도르의 성향을 띠게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피터가 거미에 물리지 않았다면 레번클로였겠지만 스파이더맨으로서의 피터 파커는 그리핀도르에 배정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마 맥고나걸 교수가 피터를 마주쳤다면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털어서라도 빗자루를 쥐어주고 당장 그리핀도르 수색본으로 영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닥터 스트레인지를 한번 볼까요? 스트레인지는 천재적인 의학 지식과 실력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손을 심하게 다치면서 의사로서의 삶이 끝나버렸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스트레인지는 카마르타지라는 마법사들의 수련장을 찾아가 마법을 배우게 되었고 여기서 얻은 지식과 힘을 바탕으로 세상을 지키게 된 것이죠. 스트레인지는 당장 호그와트의 교수님으로 초빙받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의 기숙사가 어디일지 추측해본다면 의사 시절의 스트레인지는 야망투성이었기 때문에 슬리데린에 가까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욕심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법사가 된 스트레인지는 냉철한 분석과 해박한 지식을 가진 레번클로의 성향이 더 강하다고 보입니다. 이번엔 빌런인 울트론을 보겠습니다. 울트론은 토니 스타크와 브루스 배너가 합작해서 만든 세계 평화를 위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다만 인간이 멸종하는 것만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온다는 결론을 울트론이 내렸다는 것이 문제였죠. 울트론은 이러한 궁극적 목표를 위해서는 모든 도덕이나 규율을 무시한 채로 차근차근 계획을 실행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몇 명이 죽거나 다치는 걸 신경도 쓰지 않고 말이죠. 울트론이 AI이기 때문에
성격을 분석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막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치밀한 계산, 이에 따른 행동력, 그리고 세계 평화라는 목표에 대한 끝없는 야망 같은 부분을 봤을 때 울트론의 성향은 슬리데린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마찬가지 영화인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 등장했던 헬렌 조 박사님인데요. 어디서 많이 본 분 같기도 한데 여기서라도 기숙사를 배정해 드립니다. 네, 레번클로 행복하세요. 다음은 어벤져스에서 가장 유명한 빌런 타노스를 보겠습니다. 타노스 역시 우주의 평화나 안정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빌런이 되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인구를 강제로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행복하게 살자라는 것이었는데요. 타노스가 정말 무서운 점은 이런 끔찍한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점입니다. 타노스는 진심으로 우주를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이고 전 우주 인구의 절반을 없애자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하지만 타노스의 이러한 주장은 모든 사람의 평등한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는 사라져야만 한다는 모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타노스가 가진 야망과 이를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을 보고 슬리데린스럽다라고 보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근면한 후플푸프가 악당의 모습으로 등장한다면 이런 모순적인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은 개인적으로 가장 분류하는 것이 힘들었던 실드의 국장 닉 퓨리입니다. 닉 퓨리는 거의 대부분의 MCU 작품에 등장하는 만큼 그가 스토리에 차지하는 비중도 역할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닉 퓨리를 어느 기숙사 성향이 강한지 분류하기가 힘들었던 것은 어떨 때는 용기 있고 결단력 있게 행동하면서도 또 어떤 부분에서는 목적을 우선시하는 야망가적 기질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순간에서는 스스로의 희생을 감수하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줬기도 했고 이 모든 상황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뛰어난 지적 능력을 드러내기도 했기 때문이죠. 꽤 고민을 해보면서 결론을 내린 닉 퓨리라는 인물은 슬리데린을 배정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슬리데린을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닉 퓨리에게서 느껴진 부분은 세베루스 스네이프에게서 느꼈던 다크 히어로적 측면이 많이 보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가 가진 이러한 카리스마가 수많은 영웅들을 뭉치게끔 만든 것이겠죠. 이번 영상에서 꽤 많은 수의 MCU 캐릭터들을 호그와트식으로 기숙사 분류를 해봤는데요. 아마 제가 마블에 대한 지식이 짧다 보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캐릭터가 빠졌을 수도 있고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도 조금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해석이 주를 이루다 보니 여러분과 의견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되도록이면 만족하셨으면 좋겠고 의견이 조금 다르더라도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또 다른 해석은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따봉!